예, 안녕하세요. EU가 러시아 동결 자산을 우크라 전쟁 자원에 사용할 것을 검토한다. 이걸 공식화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하마스가 트럼프 제안을 거부하면 이거는 섬멸되는 길이다. 이 와중에 리 짜이밍은 한미 연합군 체제를 흔들고 이준석을 체포하고 참 열일하느라고 바쁩니다. 세계의 흐름과 서방 세계의 흐름과 완전히 엇박자로 나가고 있는 리 짜이밍의 한국. 예, 어떻게 귀결될까요?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라 그러죠? 돈 주는 사람들이 이걸 구조, 스트럭처라고도 하고 스킴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돈 다루는 사람들은 러시아 동결 자산을 담보로 전쟁 배상금 조건부 상환 구조로 우크라이나에 대응한다. 좀 말이 복잡하죠. 예, 설명 들으시면 그런 방법이 있겠구나 하실 겁니다. 9월 30일 브뤼셀에서 유럽위원회 우르슬라 폰데레이언 그리고 나토 사무총장 마크 루터 함께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르슬라 폰데레이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향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면 그 대금으로 상환한다라는 조건으로 러시아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대여한다. 만약에 러시아가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상환할 의무가 없죠. 전쟁 배상금을 지불한다라는 얘기는 이건 침략자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미는 결국 뭐냐면은 EU는 전쟁 배상금 있어야 된다. 이 입장을 관철시키는 거고 그 돈을 미리 우크라이나에 대여하는 거고 우크라이나는 그 대여금으로 유럽에서 무기와 물자를 구매하는 겁니다. 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We need a more structural solution for military support. And this is why I have put forward the idea of a reparations loan that is based on the immobilized Russian assets. 예, reparation loan이니까 전쟁 배상금 조건부 대여입니다. 그런데 based on Russian asset이죠. 네. Assets. The loan would not be dispersed in one go, but in tranches and with conditions attached. And we will strengthen our own defense industry by ensuring that part of the loan is used for procurement in Europe and with Europe. Importantly, there is no seizing of the assets.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러시아 동결 자산을 지금 이거 강제 집행하는 거 아니다. 미래에 당연히 전쟁 배상금이 있을 것을 전제로 동결 자산을 담보로 해서 우크라이나에 대여하는 것일 뿐이다. Ukraine has to repay the loan if Russia is paying reparations. If Russia is paying reparations, the perpetrator must be held responsible. 네, 옆에 있는 사람이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이죠. 예, 기기묘묘한 꾀가 나왔습니다. 이 중동에서는 지금 하마스가 트럼프 제안을 거부할 것 같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마스 고위 관계자가 BBC에게 하마스는 트럼프 제안을 거부할 것이다. 팔레스타인의 이익을 짓밟고 이스라엘의 이익만 고려한 제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보안군, International Security Forces, 이게 이제 서방에서 조직하는 거죠. 국제보안군 배치는 또 다른 형식의 점령이다.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하고 나섰어요. 여기에 대해서 폼페오가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말을 하는데, 지금 이제 그걸 살피기 전에 먼저 지금 하마스가 저렇게 가면 죽으려고 발악하는 겁니다. 저거. 지금 트럼프 제안에 대해서 이란만 멈칫거리고 있을 뿐 거의 모든 나라가 트럼프 제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지지하고 있고요. 카타르가 이란과 중국 눈치를 많이 보는 나라잖아요. 좀 야리꾸리한 나라죠. 그래서 하마스 헤드쿼터를 카타르 도하에 수용해 준 나라잖아요. 저기가 거기 돈 대주고. 파키스탄, 여기 중국 앞잡이 아니에요. 거기가 지지하고 있고, 터키가 지지하고 있고, 터키 야리꾸리한 데죠. 왔다 갔다 하는 데고, 이집트 마찬가지로 야리꾸리하고 왔다 갔다 하는 데죠. 사우디, 이건 온건 아랍 진영의 수장이죠. 즉 거의 모든 나라가 다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제안을. 하마스가 만약에 이걸 거부하면요, 돈줄과 이게 얘들은 테러 비즈니스거든요. 그러니까 하마스 뒤에 돈줄들이 붙어 있다고. 이란 돈줄 붙어 있고 카타르 돈줄 붙어 있고 큰 돈줄이 2개가 붙어 있거든요. 그게 다 끊긴다는 소리야. 이란은 지금 자기 코가 석자라서 끊기는 거고, 또 관계가 묘해요. 하마스랑 최근 들어서 작년 7월 이후로. 카타르는 요번에 돈줄 끊는 거고, 만약에 제안 거부하면. 그러니까 고립돼서 죽는 거라고요, 저거. 이란과 하마스는 좀 관계가 복잡해졌습니다. 이란 보안 관계자가 하마스 1인자 이스마일 하니에를 팔아넘긴 것이다 라고 아마 하마스는 의심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 작년 7월 31일 이란 테헤란에 있는
안 가요. 그러니까 이란 혁명수비군의 그러니까 IRG 그게 이란 군대 정식 명칭이죠. 이슬람 레볼루션 가든가 뭐 그렇게 되죠. 이슬람 혁명군. 예. 그 혁명수비군의 거기에 그 쿠즈 그러니까 해외 정찰국이죠. 해외 공작 총괄 담당하는 쿠즈가 제공한 안가에서 있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폭탄 혹은 미사일로 폭사당해서 참살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스라엘 혁명수비군이 하니에를 팔아넘겼다 이스라엘에. 결국 그거잖아. 관계가 묘하다고요. 하마스랑 지금 이란 사이의 관계가. 게다가 하마스의 고참 고위직은 거의 모두 사망했고 사실상 지도부가 크게 이제 약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패를 안 받으면 선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여기서 먼저 세계탈출 자구 등의 부탁 말씀 올리고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폼페오가 이제 아주 훌륭한 말을 하는데 하마스가 자발적으로 무기를 내려놓고 권력을 포기하는 것은 이건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는 아주 냉정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 트럼프는 왜 이런 하마스가 정말 받기도 껄끄럽고 안 받기도 껄끄러운 패를 냈냐? 이런 게 이제 꽃노래패죠. 하마스대로 야 항복하든가 아니면 너희 완전히 고립돼서 트럼프 그때 발표가 그랬잖아. Everyone is on this side. 뭐 그러죠. 모든 당사국들이 전부 이 제안에 지금 찬성하고 있다. 너 하나만 남은 거야. 하마스더러. 너 이 패 안 받으면 죽어 임마. 엊그저께 제가 트럼프 소개했을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패를 안 받으면 하마스는 철저하게 외면받고 고립되어 섬멸당하는 거예요. 자, 이 같은 게임을 펼칠 수 있을 때 이게 배경이 있다고요. 뭐 직접적인 배경은 헤즈볼라와 시리아의 아사드가 제거됐죠. 둘 다 이란의 해외 영향력에 아랍권에 대한 영향력의 어떤 핵심 기둥들이죠. 저기 아래에 있는 후티는 저건 혼자서 왕국 이루고 있는 데고. 그리고 또 이란이 무력화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중도는 이미 바로 정돈이 상당히 진행된 거예요.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고. 근본 원인은 뭐냐면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서 명제를 이렇게 정리한 건 백모가 처음이고 유일한데, 자, 중동 안보, 세계 에너지 안보 누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죠?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 세계 최대의 에너지 생산국이며 천연가스 수출국이 됐고 중동과의 에너지 경쟁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처음 직시한 책은 누구냐면 피터 자이안입니다. 뻥이 세지만 그래도 눈이 밝아요. 그 사람이 어떨 땐. 그 사람의 액시덴탈 슈퍼파워인가 우연히 만들어진 초강국이라는 데서 미국이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 에너지 수출국이 되면서 미국이 고립주의로 갈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고립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미국이 야 경찰 보호비 내놔 이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맞고. 혹은 경찰 보호비도 내고 미국에 투자 좀 해 이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혹은 경찰 보호비 내고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 동맹해. 아니면 우리는 관세를 차등으로 둬서 동심원 1번은 10%,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동심원 2번은 15%, EU, 일본, 동심원 3번은 뭐 베트남 20%, 인도네시아 19%. 그리고 거기도 못 깨는 찌질한 나라들, 그거 한국과 같은데 거긴 25%인데 내가 열받으면 50%로 올릴 거야.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한국이 찌질한 나라가 된 거예요. 베트남, 인도네시아보다는 못해.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근본 원인은 세계 에너지 안보, 세계 석유 안보, 중동 안보를 책임지는 미국이 세계 최대의 에너지 생산국이자 세계 최대의 에너지 수출국이 되면서 동시에 따라서 중동 에너지와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다고. 그 미국 요구가 터무니없는 게 아니고. 야, 그동안 덕 많이 봤잖아. 우리는 뼈골이 빠져가지고 우리는 다 안이 거덜났어. 좀 투자 좀 해. 관세 좀 내고. 말은 되지.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꽃놀이패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트럼프의 꽃놀이패거든요, 이거. 너희 항복하든가 아니면 뒤져. 이거니까. 예. 직접 그 얘기를 폼페오로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마스 입회받기 정말 힘들다. 예. 직접 들어보세요. Look, I've seen the reporting on Hamas's initial decision that says, look, we don't think this serves us well. But the truth is, it doesn't serve the Hamas leadership well.
예, 그러니까 트럼프 제안은 하마스 리더십, 하마스 지도부고 너희 죽어야겠다 아니면 도망가든지 내가 퇴로는 열어줄게. 망명은 오케이라 그랬잖아. 도망가는 건. 그런데 너희 무기 내려놓고 권력 내려놔야겠어. 행정권 내려놔야겠어. 그 얘기는 너희 비즈니스 내려놔 이 소리죠. 예. Want to continue to conduct terror campaigns like the one they did on October 7th. But we know this, it serves the people of Gaza incredibly well and the people of Judea and Samaria equally well. This is a good solution. It gets all 100% of the hostages home, those that are alive and those that are not, and provides a model for Israeli security and sovereignty. This is a really good outcome. As for what Hamas will do, I know there's a lot of optimism that the devil's in the details on these things. And not only do they have to say yes, they then have to implement it. They have to live with it. And to think that Hamas will self-disarm seems to me to be a bit of a stretch. I hope that I'm wrong. I hope that they will see that this is a terrible decision to reject this. But to see these terrorists turn over their weapons and hand over these hostages would be a truly remarkable diplomatic achievement. And I pray that it's so. 예,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때까지 사람 피장사로 자기 존재의 이유를 만들어 왔고 그걸로 먹고 살아온 집단들로 너희 어차피 이때가 돼도 다 죽었잖아. 지금 너희 포위돼 있고 너희 지금 오늘 내일 하잖아. 너희 가자 사람들도 들썩들썩 할 거 아니야. 자, 내가 퇴로 열어줄 테니까 도망가. 아니면 무기 내려놓고 항복해서 양순하게 살아. 이 얘기거든요. 하마스 입장에선 패를 안 받으면 죽는 거고 패를 받으면 항복이고.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다. 폼페오가 아주 냉정하게 지금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요. 지금 세계는 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안에서는 제가 어제 그제 설명드렸듯이 정치 내전, 정치 철학 내전이에요. PC.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올바른 관점입니다. 이게 깨시민 진보입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기후 변화가 이러니까 화석연료는 악마예요. 태양광과 풍력이 선입니다. 그게 선입니다. 원자력은 악마예요. 태양광과 풍력이 선입니다. 뭐 이따우 혹은 국경 다 열어야 돼요. 국경은 열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로 오는 사람들 단속해서 보내면 안 됩니다. 사실상의 국경 개방. 이런 꼬리 둘 달린 괴물을 하면 나라 망한다. 유럽이 그렇게 해서 망한 거야. 근데 정치 지도자나 사회 지도자들이 왜 이런 꼬리 둘 달린 괴물을 삼기냐. PC라는 그 명찰을 담고 싶어서 나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깨시민 진보의 친구요, 동료요, 동지입니다. 조선일보 김대중. 우리는 안미 경중이에요. 우리는 중국을 적으로 삼지 않아요. 우리는 중국의 친구요, 동지이며 파트너입니다. 똑같은 구조라고. 우리는 절대로 극단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전쟁광도 아니고요. 우리는 파시스트도 아니고요. 예, 우리는 아주 합리적인 보수입니다. 아주 관점이 같잖아요.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진짜로 이제 뭐 페미니스트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러니까 조선일보 여기자가 그때 누구야? 그 2020년 선거에서 남자 기자가 그렇게 썼으면 성희롱이야. 여기자 기자가 새파란 여기자. 야, 저 여기자 왜 저렇게 쌍스럽냐 그랬어. 그 여기자 누구야, 조선일보? 당신 한번 와봐. 내가 출연시켜줄게. 누구지? 그 여자 있잖아. 카말라 해리스. 청바지 입은 뒤태가 아름다워. 엉덩이가 빵빵하고 선이 좋다 이거지. 만약에 남자 기자가 그렇게 썼으면 그거 성희롱이죠. 여자 기자가 썼으면 레즈비안이고. 그게 신문에서 쓸 소리냐고. 청바지 입은 뒤태, 엉덩이가 빵빵해. 이게. 아니, 나 저기 카말라 해리스 그 굉장히 싫어하는 여자지만 그렇게 성희롱하면 안 되지. 미국 대통령 후보인데. 그거 마치 뭐냐면, 박 대통령 뭐 가슴이 빵빵해. 뭐 후보로 나왔을 때 박 대통령 후보. 그거랑 똑같은 얘기 아니요. 이런 개쌍스러운 신문이 어딨냐고 그래 놓고 자칭 민족 정론지지. 민족 옐로우지인데. 민족 중국 끈앞풀인데. 조선일보 맞박에다 문신하고 다녀야 돼요. 민족 중국 끈앞풀. 김대중 선생 나와서 석고대죄 하세요. 광화문에 연세 드셨지만 아직 무릎하기 썽썽할 때 나와서 석고대죄 하라고 꿇어 앉아서. 당신이 퍼뜨린 말 아니야, 안미경중. 자,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이런 그 PC 좌파, 정치 철학적 해체주의,
여기에 대한 정치 내전이 지금 뭐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유엔 연설을 통해서 유럽 사람들한테까지 트럼프가 말하자면 복음과 같이 지금 떠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레코드 틀어버린 거 아니야? 방송 틀어버린 거 아니에요. 유럽도 각성해라 이거지. 그래서 저기 평론하는 사람들이 유럽 정치 지도자들이 무릎이 후들거리고 있다 그렇게 썼어요. Knees are trembling. 우리 말로 표현하면 오금이 저리고 있다죠. 오금이 무릎 뒤잖아요. 그걸 오금이라 그러잖아. 다리 힘 빠지면 무릎 뒤가 후들거리죠. 자, 세계는 그렇게 가고 있어. 근데 리짜이밍은 차제국방은 필연입니다. 전자권을 회복할 것입니다. 전자권을 회복이라니. 우리가 언제 전자권 가진 적 있나? 우리가 전자권을 가진 적이 있냐고. 50년에서 53년은 유엔군 아래서 싸웠고 48년에 군대 만들자마자 내부에서 거대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여순 반란. 그리고 군대는 그때 뭐 당나라 군대지. 저걸로만 따지면 장비로만 따지면 중화기는 하나도 없고 국방경비대에서부터 나온 건데 좀 중무장 경찰이지 군대 수준이라는 게 우리가 언제 전자권을 가진 적이 있냐고. 나 이재명 웃기는 소리야. 국군의 뿌리는 독립군. 아니 독립군은 1921년 자유시 사변에서 소련에 의해서 잡혀 죽으면서 끝났어. 실제 독립군은. 그 다음 분은 뭐야? 없어요. 독립군이라고 할 만, 군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 테러는 있어. 너 테러라 그래서 우리 그 양반들을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김구 선생이 말했어. 존경하는 연쇄살인범이라는 누명 혹은 그 의심을 받고 있는 김구, 그 양반은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당적수 죽여. 송진우 죽여. 빵빵빵빵. 그래서 연쇄살인범이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어. 난 뭐 찬성은 안 하지만 아무튼 제가 존경하옵는 백범 김구 선생까지도 스스로를 나는 테러리스트로서라고 써 있어요. 백범일지에. 테러만 있었지 군대로서의 작전은 없었다고. 국군의 뿌리는 김일성의 김일성이 소련의 지시를 받고 했던 동북 항일연군 잔당에 있다라고 하면 말이 돼. 차라리. 그거는 소련의 코민테른의 지시를 받은 거니까. 동북 항일연군은 우리 독립군 아니에요. 코민테른 문서에 남아있어요. 니주아라고. 그러니까 영어로 North Eastern Asia Anti-Japanese NEAJ United Front United Army. 그래서 니주아라고 있어요. 문서에 박혀있어. 그거 우리 거다라고. 그 국사학자들 머리가 뽕 맞아갖고 동북 항일연군이 마치 독립운동이라고 얘기하는. 차라리 저기 뭐야 일제랑 싸운 게 그렇게 좋으면은요. 일제랑 싸운 게 좋으면 모택동의 팔로군은 별로 안 싸웠지. 장개석의 국민군이 많이 싸웠지. 장개석 국민군이 우리 독립군이라고 주장하셔. 국사학자들. 그거랑 똑같아. 그거보다 더 지독하지. 이거는 세계 공산주의 이론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니까. 왜 그거 만들었냐? 1930년대 초에. 그거 만드는 이유는, 누구지? 일본의 견제군 알리라고 만든 거지, 일제. 너희 쳐들어오면 여기서 게릴라전부터. 일제가 1936년? 37년? 만주사변이 일으켜지니까 그거 그냥 말려 죽여. 37년에 일으켰죠. 37년에 일으키니까 동북항일연군 말려 죽이잖아. 그 말려 죽인다는 건 뭐냐면 누군가 내부에서 정보를 소련에 제공하고 그 소련이 그 정보를 일제에 제공해서 일제가 치는 거거든, 만주군이. 그 누군가 중에 하나가 김일성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동북항일연군 망하고 나서 소련으로 넘어가서 소련군 88 국제여단하지. 아니 이거를 무장 독립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 정말 생무식한 눈알이 이렇게 이상하게 말려 있는 국사학자들이라고 역사 교사들이에요. 여기 다 밥줄 뺏어야 돼. 개소리예요 이거. 국군의 뿌리가 무슨 독립군이라고. 1921년에 망했구만. 학살당했잖아. 소련 자유시에서, 스보보드니에서. 이재명 선생 공부 좀 하셔. 그래야 대통령을 해먹지. 그렇게 입만 벌리면 역사를 왜곡하는 개구라를 치면 국민이 웃지. 내가 웃네. 야, 쟤는 왜 저렇게 무식하냐? 쟤 빨갱이도 좋고 주국 간첩인 것도 좋고 그렇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도 좋은데 저런 무식한 소리를 하면 듣는 내가 쪽팔리지. 이재명 씨 왜 당신은 나를 쪽팔리게 만들어? 자, 전자권은 회복이 아닙니다.
회복할 전작권이 없었어요. 옛날에 1950년 6월 24일까지 회복할 전작권이 없었다니까. 그때 전시작전권 개념이 있을 만한 그런 군대가 아니요. 그냥 좀 더 무력이 강화된 국방경비대 특수부대예요. 미친 소리 아니요. 개무식한 소리지. 아니 색깔이 진해도 좋고 중국 간첩질을 해도 좋아. 근데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대놓고 국군의 날 하면 듣는 사람 쪽팔리는 거 아니요. 왜 나까지 쪽팔리게 만드냐고. 아, 참 열받아. 자, 근데 이제 이 전작권을 한국에 가져오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한미연합군 체제라는 게 세계 유일의 미국의 양자간 연합군 체제예요. 한국에는 연합군을 가진 데가 없어 Combined Forces. 그런데 거기에 작전권을 한국에 가져가게 되면 한미연합사 체제가 깨져요. 그러니까 전작권 회복인지 환수인지 뭐 전작권 가져오기라고 해도 뭐라고 쓰던 간에 뭐 회복이라는 단어를 지가 만들었다 그러더라고. 그것도 엉터리지. 어쨌거나 그렇게 뭐라고 쓰고 전작권을 한국에 가져오게 되면 한미연합사가 깨져요. 그러면 주한미군이 깨져요. 그러니까 전작권 가져오기라고 쓰고 한미연합사 깨뜨리기, 주한미군 깨뜨리기 이렇게 쓰면 돼요. 읽으시면 돼. 그거 하겠다고 이제 천명을 했네.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저 여성분을 왜 저렇게 체포해서 끌고 갔냐? 얼마나 옹졸해요? 얼마나 옹졸하냐고. 예, 이게 어떻게 규결될지, 또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규결시켜야 하는지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